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회의원을 5월 18일 아침 7시에 딱 잠에서 깨어나니까 계엄령이 확대되고 휴교령이 내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군복임과 그 군화를 신는 한 7명의 그 군인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거든요. 셔터문을 요란스럽게 누가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배들이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그냥 맨발로 러닝사스 바람으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무조건 들어와서 조별로 나눠가지고 화장실이며 마루 바닥이며 뭐 여기 이 농이며 또는 뭐 다락이며 할 것 없이 샅샅이 이렇게 수색을 하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쫓아가 갔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권총을 남편 그 옆 얼굴에다 이렇게 딱 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망연자실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악을 쏘고 그래도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이렇게 돌아보질 않더라고요. 전번에 이제 학생들 모임에서 학교가 만일에 휴교령이 내리면은 학교에서 모이자 또는 학교가 또 저지당하면 도청에서 모이자 하는 그런 일련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를 보니까 이 군인들이 그 공수부대가 칼에다가 이렇게 대검을 착감을 하고 앞태가 한 양쪽으로 한 뭐 5명,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쭉 있고 뒤에가 전차가 서 있고 당시에 전대 정문 앞에 나와 있는 그 200~300명 학생들은 자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공부하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로 들어가자. 당신들이 뭐냐? 당신들이 먼저 학교에서 물러가라. 이 학교는 우리 학교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변질이 됐죠. 그때는 뭐 구호를 외친다든가 그런 게 없고 왜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0~30명 모이니까 막 밀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군인들이 막고 이제 못 들어가게 교문.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밀어내! 계엄군들은 해산하러 오고 저희들이 이제 또 골목으로 흩어지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 그 곤봉과 군합발에 하여튼 짓밟혀 가지고 결국 필수가 된 채로 끌려가는 학생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 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자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저 계엄군들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러한 만행을 결국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가자 도청 앞으로. 구호 소리가 막 나고 그 공영터미널 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고 그러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나가봤었죠. 나가보니까 학생 시위대가 굉장히 격렬하게 하여튼 막 그 악을 쓰면서 뭐 구호도 뭐 별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최루탄을 이제 경찰은 이제 쏘고 있고 학생들은 이제 또 투석전으로 이제 맞서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열서해가지고 학생들이 열서해가지고 막 밀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때 2시경인가 되니까 공수부대들이 딱 경찰들 대치해서 앞에 딱 서더라고요. 저희들 앞에. 근데 이제 공수부대들은 말 그대로 민첩하게 생겼습니다. 군복에다가 M16 들고 그리고 곤봉 하나 긴 거 들고
그 외에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커머니 딱 써가지고 막으니까 감이 겁나서 누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이라고 설치를 한 20분 정도 흘렸을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시민군 쪽에서는 계속 이제 시민 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100m 그런 가까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하나 둘 셋 뭐 명령을 내려준다든지 그 도열했던 군인들이 엄청난 속도로 시군중을 이제 곤봉을 휘두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총을 뒤에다 이렇게 가로로 맸습니다. 뒤에 메고 앞에 곤봉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골목이 한참 들어온 골목인데 거기를 하나가 이제 학생 하나가 이제 쫓겨 들어온 거예요. 쫓겨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그 안쪽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한 50m나 들어가서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 집에 숨었는데 여기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이제 그 2명이 1인조가 돼가지고 계엄군들이 이렇게 그 뒤를 따라왔어요. 막 달려서 따라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대로 신발 신은 채 방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뭐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잡아 붙들어 매더만 뭐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실신하다시피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지키고 있다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할머니도 뒤로 벌렁 이렇게 뿌리쳐버리니까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검문 당하다 도망가는 소리, 쫓아가면서 악습을 쫓아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골목에 있었어. 이제 여기 내다보도 못하고 담 넘어서 내다보려면 막 아무나 대고 경군들이 여겨버리고 어른이고 아이고 가릴 것도 없이 죽여본다고 내다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잡으면은 그 당시에는 뭐 머리들이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그 참나봉으로 이 성문을 쳐요. 탁 치면은 앞으로 사람이 팍 숨어 꼬꾸라지죠. 그러면은 머리 놓고 그냥 머리를 또 쳐요. 계엄군이 이발하고 있는 남자를 쫓아와서 정말 머리를 쳐서 왜 우리가 그 머리가 이렇게 깨진 것을 박이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지 제가 직감을 했거든요. 정말 핏물이 온 얼굴을 덮는 것을 정말 30초 내에 봤거든요. 치자마자. 이건 진압이 아니라요. 아마 전쟁터에서 적군을 잡아 죽이고 족치는 그런 이상이었을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학생 한 사람을 공수부대들이 이렇게 희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검을 뽑아 들고 그 교복 위 가슴께를 대검으로 이렇게 푹푹 찌르면서 희롱을 하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걸 말리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를 공수부대가 워카발로 차가지고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에 뭐 지근지근 밟는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있던 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물러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원이 그 여학생 가슴을 대검으로 찔러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두 분의 여자가 지나갔었는데 한 사람은 검은 투피스를 입고 한 사람은 그 연분홍 한복을 입고 둘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쫓아가는 군인이 가서 무조건 곤목으로 쳐버리니까 팔이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른손이 뚝 부러져갖고 덜렁덜렁 해버리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다시 또 격분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사람을 때리면은 때리고 그냥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때리면 이제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게 발로 차고 그러면은 이제 쓰러져서 기절할 정도로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눕혀놨다가 뭐 짐짝까지 싣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엄청 안 튀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제 그 공포감이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내려갔다가는 붙잡혀서는 저렇게 당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대요. 그렇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잔인무도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지고, 인간이 저렇게 무서운 호랑이로 정말로 돌변할 수 있는가 싶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막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요 상무대 가서 무용돼지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아깝고, 내가 바보같이 그놈들한테서 왜 춤을 췄을까? 내가 그놈들 가서 왜 김치를 담아줬을까? 막 그런 막 후회. 그리고 도대체 전두환 이놈이 어떤 놈인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 철도 옆에 보면 철조망이 다 있고, 조그만 하수구가 있어요. 덮개가 안 되는 하수구. 네. 그 철망에가 피 묻은 옷들이 막 걸쳐져 있고, 그 육각 방망이, 진압봉 방망이가 그렇게 그 튼튼한 방망이가 부러진 것도 있고,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와서 하는 이유 자체를,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니까, 그 명쾌히 누가 대답해 준 사람도 없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산만했었죠. 저 사람, 대모한 사람만 잡을 것이지. 왜 그런단가? 근데 왜 대모는 한단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월요일 날이라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벌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분위기가 달라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공부할 분위기도 아니고, 시민들은 다 죽어가고 젊은 놈들은 다 죽여가는데 우리가 공부만 하고 있었느냐는 그런 불평들, 학생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부가 되겠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학생 형들과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꼭 공수부대들이 알고 대동고등학교 진압한다고 카톨릭 센터에 있었던 그 계엄군들이 대동고등학교 앞으로 진격을 해 온 것이었죠. 그게 뭐 애들이 내려가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튀어나가가지고 그 앞에 팔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너희들 지금 가면은 개죽음인데 너희들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 가고 싶은 사람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부정부리를 보면은 좌시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평소에 저희들한테 가르쳤는데 왜 막냐고 이제 항의성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눕니다. 그러지만은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나가면은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두 담임선생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을 해서 애들이 모두 그 피한 모습을 보고 앉아있는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가슴이 뛰고 불안해 불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처음에는 한 300~400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점차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 보니까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뭐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뭐 아가씨들도 있고 뭐 학생들 꼬마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들이 같이 손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냥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돌멩이 주워서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잔혹하게 나오니까 저희 서점에 모여든 그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서도 우리들도 이제 그 송곳이라도 갖고 나가자. 또 여자들은 송곳이 없으면 옷핀이라도 갖고 나가자. 그 덤프트럭이 모래나 자갈을 싣고 오고 골재를 싣고 다녔거든요. 그런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누가 시계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시했는지도 모르죠. 여기 자갈 좀 내려주라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 자갈 한 차를 퍼준 게 아니라 적장 조금 이렇게 덤프트럭이니까 내리고 쭉 가요. 가면은 그거 많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또 기사들이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문 열어놓고 있다가
도망치면 그보잖아요. 그 애들이 쫓아오면은. 그 보면 빨리 차 타요. 그러면은 한 100m, 200m만 차로 붕 가버려도 안 잡히잖아요. 상황이 주어진 대로 나는 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독을 던져야 될 상황이면 독을 던지고, 악을 써야 될 상황이면 악을 쓰고, 뭐 도망가야 될 상황이면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저들은 쫓아야 된다는 거지. 목적은 하나 있어. 군인들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광주 시내에서 더러운 피 묻히지 않고 저 군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에서 시민들의 이렇게 목숨을 빼앗는 이 군인들을 내보내고 싶었어요. 다른 소망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진짜 그 항의도 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 또 뭘로 돌멩이도 안 되고 욕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절망 상태였죠. 절망 상태였는데 진짜 큰 힘이 돼준 것은 자동차가 경제군인으로 들어가준 거예요. 저 유동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금남로 끝쪽이죠. 도청 맞은편 끝쪽인데 그쪽에서부터 차량들이 시내버스, 그 다음에 쭉 그 택시들 수백 대가 불을 켜고 쌍라이트를 켜고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개공문차인 줄 알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개공문차가 아니고 버스고 택시 오고 그러니까 환호가 터지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뭐 이건 그때 아마 그 자리에서 있어봤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란 것은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도저히 저 계엄군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시내버스 앞에 서고 그다음에 자동차 막 그 화물트럭 뒤에 서고 막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하고 정말 목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힘든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전혀 자기도 느끼지 못한 그런 에너지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주택가에서 많은 함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9시 뉴스가 한 10분 정도 진행됐던 그 순간인데, 밖에서 이러이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광주에서는 폭도들이 날뛰고 있고, 시민들은 하나 전혀 다친 사람이 없으며, 군인들만 많이 다쳤다. 계엄군 쪽에서, 정부 쪽에서 얘기만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방송 누구는 아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맞아 죽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그래서 너희는 차라리 그게 낫다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MBC에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야 MBC 불지라 MBC 불지라 하니까 이제 사타가 오그라진 부분에 이제 합판도 갖다 놓고 막 이제 신문지도 갖다 놓고 막 불을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후다다닥 내려오고 광주 시내가 불길이 솟고 그날 가치로 광주 시내가 소란한 때는 없을 거예요. 최병력에 대해서 신역부근에 우리가 당도했을 때 벌써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분수대 주변에 시신 두 구가 피를 흘린 채 발견됐었어요. 금남로 쪽에 오니까는 이제 손수레 그러니까 니아가에다가 시신 두 구를 싣고
태극기로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참 시신은 이제 그때 처음 봤잖아요. 아니 죽겠다 죽었다 이런 소리는 들었어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잖아요.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딱 피가 딱 거꾸로 솟대요. 이제는 한번 붙어보자. 그 시신을 본 많은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운집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9시경에는 몇만을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수대를 주변으로 이미 그때 계엄군들은 포진하고 시위대가 더 이상 도청 앞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이미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시위하는데 그 뒤쪽에서 우리가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그저 지사하고 만나서 무슨 협상도 좀 하고 합시다 하는 목소리가 몇 마디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쪽 앞에서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가지 적었다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내가 못할 거 있고 이렇게 협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사 보고 이 시위대 앞에 와서 그걸 발표해 주라 그랬다고. 근데 지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스피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못 나와버렸다고. 그러고 이제 지사가 왔는데 안 나타난 상태에서 자꾸 이제 시위대와 공수부대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좁혀서 가요. 조금씩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고 계속 이렇게 이제 요만큼 왔다가 또 다시 이쪽에서 군인들 다시 오고 어쩌고 하다 보니 그 자리를 계속 사서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마 도청에서 그때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한시 딱 되니까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라. 옥상에 있는 스피커에서 곡만 나오지 가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딱 순간적으로 내가 보니까 한시 정가이더라고. 가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가사가 나오면서 총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설마 했죠. 그래도 우리한테 총이야 쏠라디. 이런 설마하는 감정이 있는데 옆에 그때 금남로 양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총소리가 나면서. 설마 하다가 아차 하고 이제 쏘는 것 같다고. 막 이제 돌려서 진칸으로 떼어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에 맞았어요. 그 탄력으로 그대로 진칸으로 뒤로 떨어졌죠. 이 시민들이 싹 흩어지니까 그 장갑차에서 이제 그 탄박스를 내려줘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마 중대장이 했을 것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고 야, 이 개새끼들아 조준사격 안 해. 계림시장 이쪽 뒤편으로 오니까 엄마들이 그러니까 타월에다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목에다 딱 걸어주면서 딸기 있잖아요. 딸기를 따다가 이렇게 주고 막 콜라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서 딸기를 하나 갖다가 저는 지금도 딸기를 안 먹어요. 그 딸기를 갖다가 입에다 딱 넣어서 먹는 순간에 뭐에 빵 하고 쏘았는데 나 차 운전해줬던 기사가 그 자리에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 금남로에서 사람들이 확 흩어지고 그런 모습이 이제 옆에서 보였었는데 그래서 한 1, 20분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망적이고. 그런데 놀라운 게 다시 광주 시민들이 그 금남로 카톨릭 센터 앞으로 다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팍 쏘고 쓰러지니까 또 총을 안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양쪽에 있다가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시체도 있었을 것이고 부상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끌어내더라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야. 쓰러지면 싹 순간 흩어져요. 순간 흩어졌다가 아마 그 언젠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그 큰 뭐 고래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떼지어 다니는 그 물고기들이 싹 흩어졌다가 또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더만요. 그래서 한 분이 쓰러지면 순간적으로 싹 흩어졌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신을 또 떠밀고 가는 분도 있고 그대로 또 웅성웅성 또 다시 모여요. 그러다가 또 갖다 땅 하면 갈기고 흩어지고. 그때 이 마음속에 그 좌절감에서 다시 금남로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도 그때 이제 금남로로 다시 나가게 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 분노감, 저것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 도청 앞에서 그 총소리를 듣고 난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내 눈으로 봐서도 저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버렸고, 말 그대로 트럭을 탄다거나 이런 버스를 탄다거나 하면은 이제 막 몽둥이 내놓고 때리고, 이것 우리 이렇게 해서는 죽는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무기를 들자. 총. 이제 저놈들이 총을 이렇게 발사하면 우리도 총이 시작하다냐. 총을 받아야겠다. 나도 이제 총을 두고 싸워야 되겠다. 우리도 무기를 들자. 이렇게 있어갖고 우리 다 죽는다. 총을 싣고 광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가져온 무기는 이제 칼빈, AR, M1, 구식 무기들이죠. 이 무기들을 가지고 광주로 들어왔는데 저희 일행들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총들을 광주 인근 곳곳에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공원에서 총기를 나눠줬어요. 그 트럭 건너를 가져온 것을 저희가 나눠줬어요. 난 누구하고 같이 나눠주는지도 몰라요. 그 가서 좌우지간에 총도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해본 놈이 그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단 30분 배워서 총을 다 나눠주고 쓰는 방법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총을 받아 다 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제 차례가 와서 총 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머리가 짧으니까 나 이 째까는 놈이면 총을 받으려고 하냐. 나 교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 총 쏠 수 있다고. 진짜 쏠 수 있냐. 그래서 나 총 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총을 이렇게 한 자루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슨 총을 받았냐면 M1 소총을 받았습니다. M1 소총을 탁 받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다시 그 트럭에 있는 그 청년한테 아저씨 나 총이 너무 무거워서요 이거 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고온총을 주더라고. 고온총을. 그때는 뭐 어떤 지휘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저들을 어떻게 광주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저녁에는 우리 동네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 21일 날부터 이제 우리들도 이제 무기를 휴대를 하고 지역을 배치를 시키고 저는 그 사계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참 무섭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또 무섭기는 하죠. 근데 거기에 몰두하거든요. 무섭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전을 지켜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조용해요. 그때 상원이하고 같이 갔습니다. 계림동으로. 상원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대? 그런데 마침 트럭이 몇 대가 지나가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 청년이 개헌군들 후퇴해버렸습니다. 도청 비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승리의 환호성을 울렸죠. 야, 우리가 이겼다. 저 잔인한 공수부대를 우리가 몰아냈다. 너무너무 기뻤죠. 내 생에 그렇게 기쁜 날은 없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나 우리 아들 태어나서도 그렇게 안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서가 살짝 잡혀가는 거예요. 더. 이제 고등학생들 저희들이 이렇게 만장을 차고 질서 유지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따라주고, 특히 그 경남도 쪽 상가들 다 문을 열고 이렇게 좀 활기찼어. 사람들 활기차고 다시 일상적인 이런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거죠. 아주 분위기들이랑 무지 평화롭고요. 우리가 가면 강주 시민들 진짜 그냥 박수치고 양동 여기 아줌마들이나 대림동 아줌마들이나 의의 할 것 없이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서로 고생한다고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물 같은 것도 봐가지고 이거 그렇게 퍼서주고 가지고 배고프 먹고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치고. 동네 구별마다 아줌마들 길가에다 솥단지 걸어놓고 불 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우선 어떻게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중복방만 소금만 쳐가지고 거기서 해서 차에다가 이렇게 실려주고 나눠주고. 어머니들이 자꾸 밥 먹으라 해갖고 금방 먹고 왔습니다 하면은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게 더 주고 싶어하는, 주는데 저희들이 안 받잖아요. 그게 그 어머니들 마음에서 이놈들아 더 묻고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아까운 것이 없어서 그랬대. 아까운 것이 없이 그냥 있으면 다 주고 싶었어. 시 차량 타고 다니면 고생한다고 밥 올려주고 박수 쳐주고 올라와서 손잡아주고. 근데 시 났다는 것보다 마음이 뿌듯해요. 제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강주 시민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가 보다. 그게 굉장히 내가 진짜 자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뿌듯한 것이죠.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군인들 상대로 하는 것이 이게 잘한 일인가 하는,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하는 이런 약간 꺼리는 마음속에 하나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나 그 어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갖다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죠. 그래도 내가 여러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하고 있는 것들이 나쁜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신나죠. 엄청 신이 났었죠. 우리가 진짜 무슨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뿌듯한 느낌이 대단했었죠. 정신없이 한 거죠. 만약에 그런 새로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일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그리고 무장한 시민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죠. 왜? 도청은 하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또 사실 이제 그런 해방감이 만취돼가지고 시민 골기다 할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엄청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이 느낄 때도요. 눈물을 흘릴 정도니까요. 그 뭐랍니까 애국가를 이렇게 부를 때는 가슴에 꽉 벅차오른다 할까 뭐라 합니까 거기 목에가 꽉 멋이 맺히잖아요. 막 눈물도 날아가고 그랬어요. 진짜 뭐 눈물도 날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같이 그냥 똑같이 노래 그 애국가 부르고 그러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벅차. 정말 다들 울고 그러죠. 저도 많이 무진장 울고 굉장히 그 평상시 부를 때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게 자기 감정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 절실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다시 생각이 되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무슨 말 했을 때 시민들이 호응해줘 그러면 전체가 나를 나뿐만이 아니라 그 분수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또 시민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는 하나 된다. 그 하나 된다라는 게 이 듣기에는 하나 된다라는 것을 실감을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게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 젊은 여성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왔는데 특별히 도울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부상당해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부상병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간병 자치도 하고 또는 소변이나 대변하는 것도 수발도 하고 음식물도 데다가 먹이기도 하고 병원 문이 이렇게 그냥 아주 정말 이어지게 그렇게 나도 헌혈을 하겠다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노인이고 또 좀 병 약한 사람들은 좀 안 되겠어서 하고 저기 들어가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피라도 내가 이렇게 빼서 그 부상자들을 치료해줘야지 내가 강주 시민이고 인륜 도덕에 맞는 행위지. 엄마가 그랬대. 여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야 다들 저렇게 하는데 너도 나가서 뭔가 할 일이 있는가 한번 가보고 와라. 궁금한 게 밖에 소식도 알아갖고 오고 너도 뭔가 할 일이 있는가 한번 가보고 와라.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학생도. 언니는 왜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와서 하고 있다. 그냥.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누가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누가 시킨 일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보고 내가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면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즉 경공수부대 애들한테 맞아 죽은 그리고 총에 의해서 죽은 그 시신들 그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는데 어디선가 관이 오고 어디선가 태극기가 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시민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염을 하고 입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고 넓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모두 공유하게 된 겁니다. 또 무엇을 이렇게 이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진 것 같았어요. 그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돌아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왜 이제 밤에 이런 창고 같은 강당에서 등 붙이고 있는지를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 내가 의식을 못해요. 왜 있는지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 흥분 속에서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
제가 YWCA에서 대자보를 쓸 때 대자보 초안을 선배분들이 써서 줍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베껴서 이렇게 쓰는데 어느 한 분이 야 이제 이 전두환 이 경들이 이렇게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 미국이 부산항에 함대를 파견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승리는 눈앞에 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내용을 빨리 급보로 해가지고 속보로 해가지고 그걸 썼습니다. 그래, 이제 전두환이 너는 죽었다 이제 그러는 거죠. 너는 죽었다. 미국한테 우리를 돌아왔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를 이대로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미국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까지도 미국의 환상을 하고 있었죠.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민들을 저렇게 학살한 이 군사 정권을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다. 전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해갖고 이제 전두환이 이거 이제 견딜 수 없게 물러날 것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들어보면 방송에서는 전혀 안 나오죠. 외곽으로 통하는 전화선은 다 끊어져 있지. 또 이제 중앙방송에서는 폭도라고 계속 매도를 하지. 방송조차도 안 돼. 아예 안 나오니까요. 광주에서 그렇게 해도. 근데 해방을 맞았지만은 그런 광주의 어떤 상황들이 전혀 외곽으로 알려지질 않은 겁니다. 계엄군들이 다 헌병대 계엄군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는 개미새끼만 나갈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도청 앞으로 왔는데 우리 오빠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나한테 죽지만 마라 그랬어요. 우리 오빠가. 너 죽지만 마라. 그러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울을 갈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광주에서는 다 갇혀버렸어요. 이제 시위하는 게 갇혀버렸어요. 외곽으로 알리야갔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다시 광주로 나는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미니버스 탄 사람들만 다시 들어왔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통과 못했을 거니까. 순천 사이 모든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와 광주 이것이 광주에서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 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들은 딴 지역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광주만에 이렇게 방송은 자꾸 그래도 저는 광주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버티고 계속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도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할 것이다. 우리하고 마음이 다 같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기대도 많이 가졌습니다. 솔직히. 전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기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지원해 줄 거다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감, 희망, 공포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변화하고 교차하고 이랬었었죠. 3일날, 4일날, 5일날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긴장해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지 않느냐. 서로 격려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게 날짜 갈수록 긴박한 상태가 됐었죠. 나가서 트럭 타고 나가갖고 공수부대로 접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는 데에서 이제 죽었고 쓰러지고 총 맞아 죽었다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제 또 헬기는 이제는 공중이 높이 보이지도 않아요. 헬기 소리만 들리지. 거기서 유인물들 해산하라. 폭도들은 해산하라. 곧 군인들이 진압에 나선다.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뿐이 없다. 그런 유인물들이 계속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당국에서 80년 5월 26일 12시까지
도청을 비우고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이렇게 계엄군이 무력 진압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왔기 때문에 집에 갈 사람들은 가거라. 그리고 끝까지 계엄군하고 계엄군의 그 저항을 할 사람들은 남아도 좋다. 도청을 비우고 우리 해산하자. 이창길이 그런 이야기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그 당시에 들어간 사람들 나는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살고자 하면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얘가 남아있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에 오늘 무덤이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망스럽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기왕이 나는 죽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죽으면 감기 쉬면 다 죽는 거 아니고 소수만 죽잖아요. 저녁에 거기 있는 사람만 죽으니까. 당신들이라도 살아서 다음에 제대로 얘기해 주겠지. 그때는 그랬지.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그거야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거기에 당시에 있었던 시민 대다수는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어떤 힘보다는 무너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당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나가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또 사실 시민군들 중에서도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 총 놓고 나가라. 우리 강주는 우리 같은 사람이 지킬란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연약한 사람들은 이미 여고생들 같은 경우 자원봉사에 밥 해준다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가지고 가락에도 쭉 갔다가 또 이게 Y에서 가라가면 도청으로 들어가고 이런 친구도 있고, 도청에서 가라가면 또 Y로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배신자죠. 그 사람들 죽게끔 죽어가는 걸 지켜주지 못했으면은 같이 죽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죽으면 누가 시켜줄 사람도 없을 건데 목욕이나 하자.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자. 어차피. 그리고 목욕하고 다 속옷 싹 갈아입고, 그리고 차분하게 거기서 맞이하고 있었어요. 왜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기도 많이 했었고, 진압군이 두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대로 죽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연후에 YWC 안에 강당에 있었던 이 철제자입니다. 이 철제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현관에다 바리게이트를 쳤습니다. 산더미 같이 바리게이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도 전리길에 YWCA 그 뒤편에 조그만 그 식당방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방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칼잠을 전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저도 그 틈바구니에 눈 좀 붙여있길래 하도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도 지칠 대로 지쳐본 것이 20일,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가니까 제대로 못 먹고 막 지친 게 이제 설마가 올라디 설마 그거는 잡은 거죠. 잠자고 있었지.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네, 죽음의 이런 현장이 막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이 몰라서 잠을 잤던 거죠. 총을 옆에다 품고 이렇게 칼장을 막 눈을 붙였을까 말까 하는 순간에 사이렌이 왜
울리면서 광주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도청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모이십시오. 그 가냘프게 그 어둠을 뚫고 흘러오는 그 시민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공수부대가 오늘 밤 도청을 함락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치고 다니는 그 소리를 광주 시민 들은 사람마다 전부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더라고. 그 말소리, 음성소리가 여자 소리인데, 여자가 세상에 이 폭탄 속에 그 방송을 하고 갈 때, 너는 영웅이다. 너는 어쨌든 죽지 말고 살아라. 그 생각이 들더란 게. 그런가 하면 성곽이 버뜩버뜩하고 정말 차가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탱크가, 장갑차가 굴러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창 틈으로 들어보니까 소레벨로 해가지고 사직원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12시 그때 거의 되어가지고 총소리가 나기를 시작해요. 그래 이건 공포탄이다. 이거 공포탄일 것이다. 계엄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하얀 띠를 딱 들어오고 내각에서 막 다 들어온 게 들잖아요. 총소리 나가 막 다다다 나고 계속. 근데 그냥 거의 다 들어오구나 하는데 앞 담을 딱 이렇게 타고 돌더라고요. 2명이. 총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총이 딱 이렇게 올라오길래 이제 머리가 보여야지 쏴버릴 거 아닙니까? 머리가 보이니까 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그대로 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방대 총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계엄군들이 자우동 광주 중심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군인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M16 소총 자동 상태에 놓고 계속 발사하면서 얼마나 총소리가 막 홍복듯이 나더니 그 시간이 바로 계엄군이 광주시 전체와 그 도청과 사직공원을 무력 진압을 무력 정복을 하는 그 총소리가 그렇게 고막을 울렸죠. 얼마나 따다다다다. 이제 진짜 죽는다고 받아들였는데, 아까 좀 전에 잡히기 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그때 밀려들어온 그 공포에 대한 것은 그때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계엄군 준다고 그 순간부터는 진짜 엄청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공포 그 순간은 나중에 진압됐으면 느껴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날짜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서 날이 빨리 샜으면 좋겠더라고요. 날이 환해지면은 시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계엄군들이 진입을 못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아마 제 생에서 그 몇 시간의 밤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전투가 시작돼서 전투를 하면서도 빨리 날 새기를 기다렸으니까.